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시죠. 오늘 박진희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쉬면 괜찮을 텐데 여기서 조금 넘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도 다소 좀 있고 또 미증시 하락폭이 꽤 컸어가지고요. 아침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 좀 방향성이 없죠. 주도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부채와도 협상 지지부진하고요. 제조업 지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좀 약세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업체들 좀 약세 보였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강하게 출발했는데 뭐 하나 둘씩 약세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일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강한 쪽들은 뭐 수산물, 육계, 뭐 가공, 그리고 이제 곡물 이런 쪽입니다.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조류값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전 세계적으로 막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강하게 좀 올라온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지금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도 지금 약세 속에서도 약간 조금 눈치를 보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한미 반도체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정은 있지만 큰 조정이 아니다. 어제 오후쯤에 조금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흐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바이오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뭐 각계전투 양상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선주 상당히 좀 강합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좋다라는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미포, 현대중공, 뭐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조선주 흐름 한번 짚어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기계 섹터주들도 강한 모습 보시면서 제공 관련주들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장관이 뭐 사이닝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공 관련된 종목들과 경기 민감주 섹터들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수산, 육계, 음식료품 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기상이변, 뭐 슈퍼엘니뇨가 온다 이런 뉴스들 연일 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뭐 이쪽 이슈가 많이 터졌습니다.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브라질에 지금 조류독감 번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구제역 때문에 돼지고기, 소고기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도 뭐 땅이 갈라지고 말라가지고서 뭐 생산 수확 잘 안 된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재 쪽에서 이제 먹는 쪽으로 계속 좀 악재성 이슈가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섹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팜스토리라든지 마니코 FNG 뭐 이런 것들 강세 보여지고요. 사료 쪽에서도 지금 미래생명자원 뭐 그런 것들 좀 강세 보여주고 한일사료, 뭐 한타, 대한제당, 뭐 고려산업 등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료 쪽들도 강합니다. 지금 누보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가 있고 효성 OMB도 지금 반등하고 있고 남해화학도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약간 지금 자연재해 같은 느낌이죠. 거기에다가 뭐 관련되어 있는 사료나 육계, 수산물 뭐 이런 부분들까지 육류까지 해서 전부 다 뭐 병이 돌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오늘 꼭 가공업체들도 강하죠. 뭐 지금 가공식품 업체들도 지금 강한 모습입니다. 음식료 섹터 중에서 관련주들도 수산물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산도 CJ 시푸드라든지 그다음에 신라 SG, 뭐 그다음에 동원수산, 뭐 사주시푸드 이런 정도 좀 반등이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뉴스에 좀 반응하고 있습니다. 테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좀 테마로 형성됐던 케이스는 있었지만 길게 가지는 좀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 테마성 흐름을 잘 활용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다만 이제 뭐 기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려감이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뭐 비료, 사료 쪽들 하고요, 곡물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 뭐 가공식품 쪽들, 뭐 이런 쪽들의 추세 흐름은 계속 좀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사료 쪽들과 관련되어 있는 쪽들은 워낙 좀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가 우상향 흐름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CJ 시푸드도 연일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추세를 우상향으로 잡은 종목들 위주로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 기계 같은 종목군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2차전지가 장 초반에는 괜찮은 듯 하다가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정말 주도도 없이 짧은 순환매만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개장한 지 30분여밖에 안 지났는데 또 흐름이 바뀌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읽어주시죠. 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화학,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반등입니다만은 장 초반에 강했던 에코프로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고요. LNF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약합니다. 에코프로 BM은 좀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섹터에서 장 초반에 강했던 뭐 나노신 소재, 뭐 대주전자 이런 것들 어저께 좀 강했었는데 오늘 살짝 조정입니다. 2차 전지가 뭐라 할까요? 조정이지만 이게 좀 파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 최근에 좀 가격 조정 많이 받은 종목들은 좀 챙겨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뭐 조정을 많이 받았고 트레이딩 흐름이다라면은 관련주들 흐름 봐야 되는데요. 특히 대보마그네틱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리튬 이슈로 조금 흐름이 좀 반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들 많이 빠진 것들 좀 챙겨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2차 전지 안에서는 뭐 장비주들, 뭐 대성 하이텍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PNT 같은 경우도 어제 오르고 옆으로 지금 기고 있습니다. 역시 좀 장비 쪽들에서 가격 메리트를 좀 봐주시고요. 뭐 페페토리 쪽들도 지금 바닥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스, 에비캡 흐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도주들, 대형주들, 뭐 이제 아시다시피 양극재나 셀업체들이 받쳐준다라면 그 밑에권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 흐름이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중소형단에서는 트레이딩 전략을 좀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응급제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나노신 소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대주전자 이런 것들 가격 메리트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앤 드림도 가격 메리트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 2, 3월에 주도주였던 섹터주들이 로봇, 인공지능, 2차 전지라면 이 종목들이 또 순환적으로 조정받고 또 순환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계속 차트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차트 흐름 좀 봐주시고요. 2차 전지 안에서 제가 좀 볼 때는 최근에 SK 아이테크놀로지가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좀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주목해 보실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계 섹터는 다시 또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2차 전지는 선별적인 흐름 나타내는데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종목군별로 또 대응을 해봄직하다 의견을 주시네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요. 엔터, 게임, 인터넷 플랫폼이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가운데서 가장 약한 종목이 네이버가 아닐까 싶어요. 시장이 반등할 때도 전혀 기운을 차리지 못하면서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엔터 플랫폼 쪽에서 특히 뭐 하이브가 중국 지역 이 공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와서 오늘 시세를 좀 기대했었는데 오늘장까지도 엔터주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이런 조정 움직임이 이어질까요? 네, 제가 조금 아까 조선이랑 기계 쪽은 또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이쪽은 실적 좋아지는 섹터입니다. 조선 쪽들도 흐름 개선 계속 바닥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수주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지금 주도주들 개인적으로는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 기계주와 함께 지금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와 함께 같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뭐 엔터, 게임, 인터넷 플랫폼 등이 최근에 좀 약하고요. 오늘 중국 관련주들 대체로 좀 약합니다. 어제 강하게 올랐던 화장품 섹터주들도 약하고요. 지금 여행주들도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항공도 다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포털과 관련되어 있는 거 중국에서 요번에 G7 정상회담 이후에 좀 접속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교민들 좀 불편하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또 이제 중국이 요겨울 시작으로 해서 또 다른 강화된 목리를 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잘 올라오던 뭐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포털 쪽들도 그렇고요. 엔터주들도 지금 약세 보입니다. 사실 엔터주들도 중국이 좀 열어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하는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대놓고 드러내놓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좋은 종목들은 이번 조정을 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조정을 잘 기회로 활용하시고 그 안에서 좀 주도주를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포털 접속 제한하는 부분들이 뭐 언제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눈에 띄지 않게 자기네들은 모르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걸로 고려해 봤을 때 전반적인 한알령 같이 과거와 같이 좀
번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우리도 뭐 반도체라는 또 무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과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중국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실적 출중한 종목들은 이번 조정을 기회로 삼아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간밤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다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고 또 잠시 좀 빛을 보려나 했던 항공하고 여행주들이 재차 좀 밀립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런 반응이 뭐 미증시도 우리 증시도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예전에 보여줬던 것과 같은 움직임이 재현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쪽은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신 관련주들이 잠깐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예전처럼 전방위 방역을 실시하고 또 통제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관련 이슈로 인해서 조정받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우량주들을 싼 가격에 잘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간다라면은 분명히 백신보다는 임상적으로 올해 기대가 있는 종목들하고 6월달에 학회가 있는 종목들하고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관심 계속 유지하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반등을 해서 주도했던 종목들도 계속 관심이고요. 1, 2, 3월 달에 많이 올랐다가 선조정 받은 종목들도 차트적으로는 관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가 없고 계속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고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반면에 어느 정도 바닥에서 장기 하락을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주 같은 컨셉으로 빈지털이가 계속 들어가는 종목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이런 쪽들은 계속 관심 갖고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타증권의 박진혜 부장이었습니다.